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피처 디스크립션 부분을 중간에 하다가 중단됐는데, 먼저 이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피처 포인트,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피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우리 피처 디스크립션을 통해서 정의를 할 텐데, 피처의 위치를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리스 코너 디텍터가 대표적인 피처 위치를 찾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리스 코너 디텍터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각 픽셀에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는데, 그 M이라는 매트릭스는 이미지를 먼저 블러링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뭐 거기서 바로 1차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2차 미분 항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코너니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서 그 값이 얼마 이상 되면 우리는 이거 코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인풋 영상을 M을 계산할 때 이렇게 미분과 2차 미분에 대한 값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인베리언스와 코베리언스라는 개념에서 영상이 회전을 하거나 이동하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실제 그 위치가 옮겨지더라도 실제 그 코너라고 하는 것이 전혀 변화가 없이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미지가 트랜스폼 된다는 것은 이제 컬러가 바뀌거나 혹은 밝기가 조정될 때 뭐 그런 개념이고, 코베리언스는 이미지 내부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가 트랜스포메이션 될 때, 이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오메트릭한 기하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스케일 되거나 혹은 트랜슬레이션 되거나 로테이션 되거나 뭐 이럴 때 실제 그 피처가 실제 오브젝트와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베리언스다. 이 두 가지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affine intensity chang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이미지에서 밝기가 어떤 스케일만큼 곱해지고 어떤 항만큼 더해지는 이런 형태의 것을 우리가 affine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기하학적인 XY 좌표값이 그럴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인텐시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시티가 이렇게 체인지 될 때 실제 코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를 보니까 이 안에 그 인텐시티가 바뀌면은 어떤 이 피처에 해당되는 어떤 리스폰스 R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 스레시홀드 값보다 크면 우리는 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피처다, 어떤 피처 리스폰스가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한다고 했을 때 스케일 값이 들어있으면 결국 이 값이 이렇게 커지게 돼서 어떤 것은 또 낮아질 수도 있고 해서 어떤 피처는 새롭게 피처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피처가 스케일 다운 되면서 피처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affine intensity의 변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invariant하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분과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펑션을 하기 때문에 그 로컬에 해당되는 위치에 데리버티브는 그대로 이동돼서 역시 그대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미분된 값이나 여기서 미분된 값이나 동일한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동을 해도 여전히 그 코너가 디텍션 될 것이다. 그래서 코너의 위치는 트랜슬레이션의 코베리언트다. 로테이션은 단지 이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의 이 구성이 이러한 그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겐 밸류는 그대로 있고 아이겐 벡터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 형태로 돼서 실제로 이제 이 코너니스는 이 람다 값만을 쓰기 때문에 실제 그 회전에 대해서도 역시 코너의 방향만 달라질 뿐이지 실제 값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코너의 위치는
코베리언트다 이렇게 했어요. 다만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영상에서 코너라고 디텍션 되더라도 만약 스케일 업 돼서 굉장히 이렇게 레졸루션 높은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으면 각각의 위치에서 코너로 보이지 않고 엣지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스케일에서는 역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실제 어떤 피처를 뽑을 때 이 영상 두 개를 두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두 개의 영상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피처를 뽑을 때 스케일을 인베리언트하게 피처를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굉장히 영상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이 영상이 이만큼 이렇게 스케일돼서 요 박스 하나에 해당되는 어떤 피처를 뽑는다면 이만큼 큰 어떤 윈도우로 해서 피처를 뽑아야지 동일한 어떤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에 어떤 그 피처를 정의하는 피처니스라고 하는 뭐 그런 아까 우리가 하이레서 코너 디텍트에서는 뭐 코너니스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떤 피처의 리스폰스 되는 F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고 그것에 적절한 이미지의 어떤 스케일 값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시그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가우시안 스무딩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쓰는 어떤 그 마스크의 크기를 우리는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시그마를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시그마로 해가지고 이것을 했을 때 이 값이 이쪽에서는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x 프라임과 이 같을 때 우리는 이 두 개의 피처가 동일한 피처다. 이렇게 해서 항상 동일한 어떤 피처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스케일에 무관하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피처를 정의를 할 때 요 자체에 있는 영상과 그 다음에 대상이 되는 영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서로 상호간에 비교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항상 이 이미지는 없다고 보고 이 하나의 어떤 영상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피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는 여러 개의 어떤 영상에 대해서 어떤 영상하고 비교할지도 모르지만 내 영상에서 어떤 피처를 자동으로 뽑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자체에서 스케일을 달리해 가면서 스케일을 달리한다는 말은 이 피처의 대상이 되는 그 윈도우 사이즈를 달리해 가면서 피처의 리스폰스를 구해보면 그러면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그래프가 구해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가장 큰 피처 리스폰스를 갖는 그 스케일을 우리가 가지고 정의를 하면 그럼 스케일이 달라져 있는 다른 영상에서도 역시 가장 리스폰스가 큰 그 스케일을 사용을 하면 얘가 동일한 어떤 그 스케일에 해당되는 피처를 정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automatic scale s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그런 피처를 정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 피처를 미리 뽑아보고 그 중에서 가장 리스폰스가 큰 그 스케일을 씀으로써 우리는 이제 스케일이 달라진 어떤 영상에서도 항상 동일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스케일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어떤 펑션의 리스폰스라고 하는 어떤 것을 구할 때 가장 값이 큰 로컬 맥시마가 되는 그 스케일을 자동으로 찾아가지고 쓰자. 이게 이제 오토매틱 스케일 셀렉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한 거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럼 실제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를 상세하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얘가 코너리스라고 했기 때문에, 코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위의 값보다 다른 어떤 특정한 어떤 값, 그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우시안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우시안을 시키면 그냥 단순히 주위에 있는 값들의 평균값인데 센터 값을 내가 중심이 되는 센터 값은
가중치가 높고 주의값은 가중치가 낮은 그런 형태의 이제 가우시안 마스크를 쓰는 거죠. 1차 미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킨다는 것은 가우시안을 함수에다 가우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1차 미분한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 엣지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엣지에 대한 컨볼루션 마스크를 정의를 할 때 엣지라고 하는 것은 1차 미분값이니까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그럼 1차 미분값은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먼저 스무딩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급격한 노이즈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미분에 해당되는 뭐 소베로 연산자를 적용시킨다. 이 말은 우리가 스무딩을 이미지에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스무딩이라고 하는 그 가우시안 펑션에다가 1차 미분에 해당되는 마스크를 적용시켜서 먼저 만들면 그것이 1차 데리버티브에 해당되는 가우시안의 1차 데리버티브 마스크가 되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미지에다 적용시키면 엣지 연산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2차 데리버티브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의 2차 미분값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달리 말해서 가우시안의 라플라시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싱글 가우시안이 있으면 1차 미분, 2차 미분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은 속 들어가 있고 양쪽이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2차 미분의 마스크에 가장 값이 크게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모양하고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하고 똑같다는 말은 중간 부분은 까맣고 글쎄 주위에는 하얗게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영상 패턴이 있으면 이 값이 가장 크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바로 영상에서 이러한 까만 어떤 점들에 해당되는 어떤 모양이 있으면 가장 값이 크게 리스폰스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블럽 디텍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에서 그냥 까만 점이 있는 것을 찾아라고 하면 아까 봤던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요 마스크를 쭉 적용시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얘가 블랍이다 이렇게 디텍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랍 디텍터 마스크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러면 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의 이 크기 스케일은 가우시안의 시그마 크기와 비슷하게 이 원래 있는 처음 출발하는 2차 미분하기 전에 이 싱글 가우시안의 이 시그마 값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이것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그마 값이 작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좁은 형태의 그러한 그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 만들어질 것이고 가우시안이 굉장히 크면은 굉장히 넓은 형태의 걸 구할 수 있겠죠. 그 말은 바로 이렇게 이미지 블랍 사이즈에 따라서 큰 어떤 이미지 블랍 사이즈가 크기가 있으면 얘는 제일 위에 있는 이런 스케일의 마스크를 적용시키면 요 사이즈에 딱 맞게 해가지고 요 중간에는 까맣고 요 바깥은 하얘니까 정확하게 매핑이 되니까 여기 가장 값이 크겠죠. 근데 만약 이 이미지에다가 작은 것을 적용시키면 요 사이의 센터로부터 요 간격만큼도 여전히 까맣기 때문에 전부 0이겠죠. 그러면 값이 리스폰스는 0이 되겠다. 그죠? 다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요 사이즈에 해당되는 위스만큼에 해당되는 것보다 더 블랍 사이즈가 크면은 그러면 계속 전부 다 값이 동일한 값일 거니까 이만큼 빼주거나 이만큼 대주거나 하더라도 값은 0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얘를 어떤 스케일 스페이스상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 블랍 사이즈가 이런 모양이면은 여기에 있는 다양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의 스케일이 다른 그러한 것을 적용시켰을 때 정확하게 요 끝의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런 어떤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의 마스크에 대해서만 값이 커지고 나머지는 전부 0에 해당되는 그런 값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힌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
특정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했던 우리가 얘가 이제 그 피처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피처에서 가장 이 값이 커지는 그 스케일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이 automatic scale selection에 해당되는 스케일도 찾고 그 위치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이게 우리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시그마에 해당되는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적용시킨 거,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에 해당되는 적용시킨 거, 시그마 3에 해당되는 거 4, 5 이렇게 해서 시그마 값을 쭉 달리하면서 각각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을 적용시킨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에서 가장 로컬 맥시머가 큰 로컬 맥시머가 크다는 것은 이미지 상에서 요 2차원의 이미지 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밝기를 갖는 것을 찾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위로 해가지고 스케일이 약간 달라졌을 때 더 밝아지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3차원 공간상에 어떤 점이 있다면 그 픽셀이 있다면 그 픽셀의 주위에 있는 값보다도 가장 커야 되지만 또 바로 위의 스케일 혹은 바로 밑에 있는 스케일에 있는 모든 요 27개의 픽셀들 중에서 가장 요 값이 큰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스케일을 포함한 포지션과 스케일을 포함한 로컬 맥시마를 찾는 그런 연산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3차원 공간인데 XY는 영상의 픽셀 좌표기고 여기에 있는 Y축, G축은 XY, G축은 스케일에 해당되는 그 3차원 공간상에서 가장 리스폰스가 큰 그런 점을 찾으면 되겠다. 그게 이제 로컬 맥시마를 찾는 그렇게 찾으면 코너도 찾고 사실 여기서 이제 블랍인데 블랍을 찾으면서 스케일도 가장 적절한 가장 좋은 위치를 찾겠다 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라플라시안하고 피라미드가 필요한데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 했는데 가우시안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이 가우시안 피라미드는 밑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우시안 블러링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레졸루션을 또 떨어뜨리고 또 블러링을 하고 또 레졸루션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만든 이런 형태의 모양 사각뿔 형태를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라고 했죠. 가우시안 피라미드죠. 자, 그런데 이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약간만 변형시키면 우리는 이 라플라시안 피라미드와 비슷한 걸 만들 수 있는데 똑같진 않다 이죠.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여기에 보면 폭이 좁으니까 시그마가 작은 거죠. 그 시그마가 작은 그런 이제 빨간색 가우시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린은 약간 더 시그마가 큰 조금 더 옆으로 퍼진 그러한 어떤 그 가우시안 함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를 빼주면 그 파란색의 모양이 되는데 이 파란색이 아까 봤던 그 2차 미분한 가우시안을 2차 미분한 것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아주 비슷한 형태의 그러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고 우리가 이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그 펑션은 difference of 가우시안. 그래서 가우시안의 difference. 물론 이제 시그마를 달리한 가우시안의 difference. 이걸 우리가 도그 오퍼레이터를 했어요. 그래서 도그 오퍼레이터와 에로지 오퍼레이터는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힌트를 이걸 가지고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쓰는 게 아니고 가우시안에다가 difference를 해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도그를 쓰는 걸 그걸 우리가 이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그마에 해당되는 가우시안 커널로 적용시킨 이미지, 블러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그마에다가 K만큼 곱해가지고 약간 더 스케일을 적용시킨 여기서 곱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 이제 뭐 0.1을 곱하면 1.1을 곱하면 시그마 더하기 0.1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거 곱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걸 적용시킨 후에 그 다음에 또 적용시키면 계속 그것이 이 가우시안 펑션에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곱하면 그 위에 있는 E의 지수에 해당되는 것이 계속 더해지는데 그 더해지는 것이 결국 시그마 값이 계속 커지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 곱한다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시그마에다가 K만큼 곱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우시안 커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빼주면 우리 얘가 꼭 LOG처럼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처럼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시그마를 적절하게 조절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 되겠죠. 그래서 라플라시안 가우시안과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 이 두 개는 거의 그냥 같은 것처럼 써도 실제 영상에서는 어차피 이게 픽셀로 샘플링하고 또 그것에서 간 값이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어떤 정확한 값을 쓰는 게 아니고 0에서 255 사이 값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라플라시안 피라미드 만들 때하고 동일하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인풋 이미지에다가 시그마를 적용시켜 가지고 블러링 된 걸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DOG 영상 만들고 그다음 여기다가 또 가우시안을 적용시키면 여기다가 또 이제 K만큼 곱한 시그마를 적용시켜 가지고 또 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이러면 K를 정확하게 우리가 1로 두면은 시그마 그 다음에 2시그마 3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올라갈 것이고 만약 이거를 0.1로 하면은 약간 1.1로 하면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해 가지고 구한 후에 여기서 가장 로컬 맥시마를 구하면 우리는 가장 스케일이 정확하게 맞는 의미의 위치의 값을 그대로 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 이미지에다가 도구 연산을 하고 거기서 로컬 맥시마를 찾으니까 그때의 그 시그마 값을 가지고 서클을 찍어보면 이런 형태로 된다. 그래서 결국 이미지에서 아주 작은 까만색 점은 아주 작은 서클에 그러한 이제 로컬 맥시마에 해당되는 서클이 나올 것이고 피처가 나올 것이고 큰 애들은 이만큼 크게 봐야지 얘가 하나의 어떤 하얀색 점으로 인식이 돼서 이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XY 좌표계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스케일을 달리한 그 3차원 공간상에서 그냥 로컬 맥시마를 찾으면 라플라시안 피라미드에서 로컬 맥시마를 찾으면 얘가 굉장히 좋은 어떤 이 피처 위치를 찾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구하면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어떤 피처 위치를 찾게 되는데 그럼 그 위치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것이 다른 이미지에서 영상이 변하거나 혹은 기하학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것을 우리가 찾을까? 결국 이제 이것을 디스크리터로 바꿨다는 말은 그 디스크리터 자체가 그러한 어떤 동일한 벡터의 피처 벡터에 해당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 값에 해당되는 디스크립션은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여러 어떤 영상의 변화나 혹은 트랜슬레이션 로테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그러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때 많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떠한 컬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텍스처가 될 수도 있고 뎁스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의미의 어떤 그 방식으로 각각의 픽셀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특징, 로컬한 특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컬러라고 예를 들면 그 특정한 컬러에 대해서 이 이미지 안에서는
그 해당되는 컬러가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가라고 하는 어떤 분포를 표현하게 되는데 그 분포를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대상이 되는 전체 영역, 이 영상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얘는 요 50, 40에서 50 사이에 있는 요 값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은 이미지 전체에서 그 해당되는 밝기의 픽셀들이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미지 전체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레프레젠테이션이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미지 전체에다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아니면 특정 영역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것들이 이 이미지 전체에 대한 상황을 해석하는데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떤 디지털 DSLR 카메라에도 어떤 특정 위치에서 그것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 앞에서 몇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영상이 어둡거나 밝거나 어떤 인텐시티의 변화에 따라서 무관하게 그 피처가 항상 동일한 값을 뽑히려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상 이미지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데리버티브 1차 미분과 값에 해당되는 걸 쓰면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엣지라고 했죠. 엣지. 그러니까 엣지에 해당되는 성분을 쓰면은 영상이 밝고 어둡고 상관없이 그 주위의 어떤 변화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써요. 그레디언트. 근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쓰는데 어떤 영상의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 그레디언트가 엣지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픽셀에 대해서 각각의 필요한 픽셀들의 어떤 그레디언트의 방향들을 쭉 히스토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그 영역에 해당되는 것에 전반적인 어떤 그 특징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Local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줄여가지고 HOG라고 그러는데 Histograms of Oriented Gradient HOG라고 그래요. HOG. 자, 그래서 HOG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앞에서 히스토그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1차적으로 들어있어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영상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어떤 피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정보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한 픽셀들이 약간 이동되어 있어도 히스토그램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는 없고 그냥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박스 안에 있는 픽셀들이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인텐시티가 변화되더라도 동일한 어떤 정보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컬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레디언트를 쓰겠다. 그래서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라고 하는 걸 쓰고 그것을 스케일에 따라서 상관없이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표현을 하자. 그게 우리가 shift예요. 그래서 shift라는 게 SIFT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 인베리언트 피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워낙 피처 뽑는다 그러면 항상 썼던 거라 가지고 너무나 많이 쓰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캐니 엣지 디텍터 그 다음에 해리스 코너 디텍터처럼 피처 디스크립션 그러면 시프트라고 하는 애가 가장 많이 써요. 이게 이제 구글에서 이 논문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논문들이 사이테이션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렇게 요 스크린 캡처한 것에서 그 사이에 얘가 지금 cited by 68만 개죠. 68만 개의 논문이 이 논문을 사이테이션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논문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게 65만 개인데 그 사이에 한 8만 이제 6만 5천이에요. 6만 5천이었는데 지금 6만 8천이니까 한 3천 1년 사이에 3천 개의 논문이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어요.
2004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상당 부분 이제 딥러닝 테크닉을 많이 쓰는데 이때만 해도 이 피처를 물론 아직도 여전히 딥러닝 기법이 아니라 이 클래시컬한 그런 컴퓨터 비전 기술들을 아직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시프트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피처라고 하는 걸 쓴다 하면 시프트 기법을 써서 그거를 표현을 하면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면서 또 우리가 영상이 많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피처를 항상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아류들이 쭉 나와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인베디드 시스템에 잘 작동되면서 좀 더 이렇게 빠르게 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쭉 나오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시프트를 공부를 하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시프트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 다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DOG를 써요. DOG를 써가지고 스케일 스페이스의 익스트레마를 찾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로컬 맥시마를 찾는 거죠. 그래서 블랍 디텍터하고 비슷하게 해서 피처 포인트의 위치를 찾자. 그게 우리가 시프트에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찾았으면 그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픽셀 관점에서 가장 작은 위치를 찾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페레스 코너 디텍터를 하기 직전에 우리가 E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E라고 하는 것이 크로스 콜레이션으로 현재 내 위치에 있는 데서 약간 이동됐을 때 얼마나 값이 바뀌는가, 그 박스에 해당되는 이미지 패치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가장 작은 위치를 우리가 찾았죠. 그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모든 UV가 00에서 시작해가지고 01, 02, 03부터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UV에 대해서 다 구해가지고 그 값을 다 구해서 그 중에서 가장 어떤 상황들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거기서 우리가 테일러 익스펜션을 사용해서 그 E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그 E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그 값이 있을 때 그 값이 주위에 어떻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가장 작은 값이 얼마냐 이런 걸 우리가 찾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로컬 맥시마, 로컬 미니마를 찾을 때는 이 함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테일 익스펜션해서 함수를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값이 0인 값을 찾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기법을 쓰면은 우리는 서픽셀 포지션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거 이따가 잠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든 블랍 디텍터를 해가지고 로컬한 가장 맥시마를 찾았는데 그냥 로컬 맥시마 찾았지만 실제 그 값이 그렇게 값이 변화가 없으면 콘트라스트가 많지 않으면 그럼 그런 애들은 이제 버리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엣지 상에 있는 어떤 픽셀이라 그러면 또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우리가 코너 디텍터를 먼저 찾아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블랍 디텍터를 썼기 때문에 얘가 엣지 상에 있으면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피처 포인트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구하고 그 오리엔테이션에 무관하게 어떤 디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찾아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우리 배울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 해당되는 어떤 영역에 그레디언트 histogram of oriented gradient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각 해당되는 픽셀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느 방향으로 간 애들이 얼만큼 모여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간 애가 얼만큼 모여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 그것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가장 값이 큰 그 방향이 항상 얘가 가장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피처의 오리엔테이션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시프트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훅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미넌트 오리엔테이션을 우리는 이제 시프트 전체, 요 패치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디스크립트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피처 벡터로 표현을 해서 쓰면은 그러면 이제 영상이 변하거나 혹은 뭐 위치가 바뀌거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피처로 표현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키 포인트가 구해졌다고 치고 앞에서 우리가 이 도그 오퍼레이터를 써가지고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구하고 거기서 가장 로컬 맥시머를 구했다고 치면 그 키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스케일과 오리엔테이션이 이미 구해졌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그 방향을 우리가 이 피처의 스케일이라고 치면 그 방향에 해당되는 요 사각형 박스를 구해요. 그래서 그 박스를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향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 기울어진 방향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이 픽셀들을 다시 쭉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곳에 해당되는 그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그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간단하게 소벨 오퍼레이터를 적용시킨 그때의 그 X값과 Y값의 변화, 그게 우리가 그레디언트 방향이죠. 그래서 그 방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는 이제 표현하기를 이렇게 벡터 형태로 화살표 방향으로 표현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것들을 다 각 픽셀마다 방향이 다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어떤 특정한 크기만큼, 여기서는 이제 4x4로 했는데 그건 우리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4x4로 하면 16개의 방향들이 나오겠죠. 그 16개의 방향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구해요. 자, 그럼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이건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여러분의 성적이 있는데 그 성적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그 구간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히스토그램 모양이 달라질 거예요. 만약에 이제 0에서 만약 50점에서 60점까지 60점에서 70점까지 70점에서 80점 이렇게 구간을 정했다. 10점 단위로. 그러면 여러분의 성적이 여기에 몇 명, 여기에는 몇 명 이렇게 이제 몇 명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가 360도 방향이니까 이것을 이제 0도에서 10도, 10도에서 20도, 20도에서 30도 이렇게 만약에 10도씩 간격으로 치면은 얘는 빈이 바구니가 36개 나오겠죠. 그럼 너무 촘촘하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대략 한 0에서 45도, 45도에서 90도, 95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8개 나오겠죠, 빈이. 그런 식으로 빈을 구성해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픽셀의 방향을 거기다 다 누적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그 방향이 만약에 픽셀들이 많으면 길게 표시했고 작으면 짧게 표시 이렇게 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8개 방향이지만 사실은 어떤 픽셀들은 전혀 그레디언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레디언트가 0이면 그것도 아주 미세하게 X방향으로 굉장히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 해가지고 그걸 그쪽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누적시키면 에러에 굉장히 민감할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가 얼마 이하인 거는 전부 그레디언트가 아예 없다 해서 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들 때는 그레디언트가 없다라고 하는 0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것이 X 방향이다, 대각선 방향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가지 방향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히스토그램을 구해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전체가 이게 16x16이라 그러면 이걸 4x4로 해가지고 묶음으로 하니까 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16개가 나오겠죠. 히스토그램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돼가지고
가장 오리엔테이션이 큰 값. 그것이 우리는 원래 이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이다.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사실은 동일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서클을 표시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얘를 먼저, 오리엔테이션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샘플링 해가지고 구하는 거나, 아니면 그냥 요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것에 매그니트가 방향이 제일 큰 애를 이것의 방향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요 회전을 시켜가지고 정할 때 요것에 해당되는 서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는 애들만 적용시키면 요 바깥에 있는 애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미리 먼저 정해가지고 구하나 나중에 먼저 이렇게 구해가지고 여기서 방향을 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샘플링 하나 사실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고 요 센터에서 요 R만큼 해당되는 위치만큼 이렇게 써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전체적인 대략적인 이야기는 쭉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해당되는 위치마다 8개 혹은 우리가 이제 얘가 그레디언트가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 9개죠. 그 극에 대해서 각각의 벡터 값이 나오고 여기도 벡터 값이 나와서 그것이 16개 묶음으로 해가지고 전체 굉장히 큰 어떤 벡터가 하나 나오겠어요. 그걸 우리는 Shift Discrete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ift의 오리엔테이션에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 픽셀에서의 우리가 주위에 있는 픽셀들의 방향들을 다 누적해가지고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장 매그니티드한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하면 이것을 앞서 봤던 요렇게 해서 요 방향으로 다 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바꾼다는 말은 그냥 그만큼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니까 이 비인상에서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에 노멀라이제이션 한다는 것은 항상 이것에 대한 피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가장 도미넌트한 엣지 방향을 이 북쪽 방향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럼 이 북쪽 방향에 해당되는 것이 가장 큰 값이 오도록 얘를 그냥 옆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연산이에요. 히스토그램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미 다 설명을 했는데 특정 위치에서 물론 이게 16by 16이라고 하는 요 값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달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4by 4에 해당되는 요 박스 안에서에 대해서 위치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여기서는 8개의 빈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각각에 해당되는 요 방향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방향의 값의 빈을 1 증가시키고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빈에 대해서 1 증가시켜가지고 각각에 누적시키면 전체 16개로 이렇게 나누면 얘가 우리가 0부터 1 사이에 어떤 값을 갖게 되는데 그 분포를 우리는 요 픽셀의 위치에서의 피처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이 이렇게 쭉 나오면 128 디멘션의 어떤 이미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이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둔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실제 그 위치에서의 어떤 가중치를 두기 위해서 요 센터를 기준으로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가우시안 그리드로 스케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심에 있는 애들은 가중치를 많이 주고 가까이 갈수록 가중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에 실제 이제 그 벡터의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이 스케일 값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Shift Discrete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4x 이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x4죠. 4x4 16개고 그 16개에서 이 하나가 우리가 호그에서는 이 그레디언트를
그레디언트가 없는, 매그니튜드가 없는 0이라고 하는 걸 쓰지만 여기서는 안 쓰고 그냥 8개만 썼어요. 그래서 8개를 쓰니까 8개 곱하기 16 해서 총 128 디멘션의 벡터가 된다. 그래서 얘가 다 그레디언트 스페이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텐시티가 더 전부 다 밝거나 다 어둡거나 해도 다 동일하게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얘가 이제 스케일, 그러니까 어파인 형태로 값이 이렇게 굉장히 밝아지거나 혹은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스케일 형태로 인텐시티가 변화될 경우에는 여기에 매그니튜드가 바뀌게 되는데 그 매그니튜드가 바뀌어도 어차피 전체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구하고 그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노멀라이즈 하기 때문에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스케일로 인텐시티가 바뀌어서도 스케일 되더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우리가 하이라이트 된 어떤 것이 있거나 갑자기 막 특정한 부분만 갑자기 빛이 밝고 어떤 건 딴 데는 어둡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그런 이펙트 효과를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벡터의 값이 0.2보다 큰 애들이 있으면 그거는 전부 다 0.2로 다 바꿔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걸 노멀라이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값이 큰 애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0.2로 다 바꿔가지고 해서 다시 노멀라이즈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쭉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는 중요한 것이 어떤 개념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또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할 때 되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수업 자료에 그 구글 슬라이드를 직접 링크를 들어가면 요 링크를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샘플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숙제를 따로 내지 않고 그냥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보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파이썬 코드로 그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필터, 라플라시안하고 가우시안 필터라고 하는 거를 써야 되는데 로그 필터를 쓰지 않고 우리는 이제 도그 필터를 쓴다. 그죠? 도그 필터를 쓴다는 걸 이제 실제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그 피라미드를 만들 때 우리 굉장히 다양한 아주 지금 여기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써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 때 쓰는 테크닉인데 얘가 이제 그 가우시안 필터의 시그마가 정확하게 2배만큼 되는 형태로 스무딩을 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얘를 2배만큼 섭샘플링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도 얘가 충분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레졸루션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 우리가 스케일 스페이스라고 그랬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섭샘플링 해가지고 레졸루션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냥 0.7만큼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면 얘가 픽셀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그게 막 옆으로 막 이동되고 이게 결국은 이제 그게 바이리니 인터폴레이션이나 인터폴레이션이 들어가면 영상 자체의 시그널에서 막 뭉개지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깔끔하게 스케일 되려면 정확하게 2배, 2분의 1만큼 스케일 다운되도록 해가지고 뭐 홀수 픽셀 혹은 짝수 픽셀만 딱 끄집어내서 영상을 만들면 아주 깔끔하게 샘플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올라가서 이 샘플링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2배만큼 블러링이 되는 시그마 값이 2가 되는 형태로 이 블러링 시키고 나면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2분의 1 사이즈로 2분의 1이라는 게 2차원이니까 4분의 1 사이즈로 영상이 딱 줄어들어도 된다 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시프트를 만들 때 이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얼마나 촘촘하게 층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여기서 파라미터를 두고 있는데 S라고 하는 게 만큼 우리가 하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그 영역을 우리가 S개의 층을 두겠다. 이 말이죠. S개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우시안이 있으면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층을 S개를 주겠다. S개를 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이 S개에 해당되는 거 요거에 바로 위에 있는 얘 해당되는 것이 정확하게 시그마 값이 2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2니까 원래 있는 영상에서 4분의 1로 영상을 줄여가지고 여기서는 작은 영상으로 처리를 하겠다. 자, 그러면 S개가 되려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스케일 값이 2의 S분의 1로 되면 여기에다가 2의 S분의 1을 계속 해가지고 S번 곱하면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래서 S번 스케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값이 2가 되도록 하겠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처럼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럼 네 개라고 이 다섯 개죠. 여기서 이게 다섯 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올라가서 얘가 이제 다섯 번째 되는 애가 정확하게 2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S가 5예요. 요 그림에서는. 그래서 S가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우시안을 쓰는 게 아니고 도그를 쓰니까 여기에 요 가우시안과 요 가우시안을 빼가지고 요 가우시안 만들고 또 요 2개 빼가지고 이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그가 5개가 돼야 돼요. 알겠죠? 도그가 5개가 되니까 얘가 사실은 하나 더 많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서 요 도구의 특정 픽셀에서 위에 있는 레이어와 밑에 있는 레이어에 대해서 로컬 맥시마를 구해야 되니까 사실은 만약에 4개를 쓰려면 밑에 1개, 위에 1개 가지고 6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2개를 더 위아래로 둬야지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컨볼루션 할 때 이미지의 바운더리 부분에서 이 마스크를 적용시킬 때 그 영상이 없으니까 패딩을 시켰죠. 그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이 스케일 상에서 패딩을 하나씩 더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서 밑에 있는 픽셀, 위에 있는 픽셀을 레이어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러한 것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원래 도구로 하려면 S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실제로는 S 플러스 3개만큼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S 플러스 3개만큼 해가지고 하나씩 빼가지고 놔두고 거기서 이제 하나 2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 S개가 있으려면 하나씩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빼주니까 이게 S 플러스 3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이거는 이제 구현상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우시안 필터를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3시그마에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그곳에 크기 해당되는 만큼을 하려고 3 곱하기 시그마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정수로 그림을 해가지고 실링을 해가지고 곱하기 2 해서 더하기 1 해서 사이즈를 구하고 그래서 항상 가우시안의 시그마가 정해지면 그 사이즈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 XY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2분의 사이즈부터 2분의 사이즈까지에 대한 범위를 XY 좌표값에 대해서 벡터를 만들고 매트릭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만드는 걸 우리가 m그리드라고 하는 numPy의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서
num파이의 exponential e의 가우시안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x, y의 각각의 값에 따라서 이 것에 대한 가우시안 매스크를 구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를 전체를 지수으로 나눠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해가지고 가우시안 필터를 하나 설계를 했다. 이때 우리가 이제 num파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x, y가 매트릭스 형태 혹은 벡터 형태로 막 들어가더라도 얘는 그냥 그대로 스칼라인 것처럼 해서 값을 구하면 얘가 여전히 이런 2차원 매트릭스 형태가 될 거예요. 어쨌든 얘가 가우시안 필터를 만드는 거고, 이건 우리 지난번에 숙제할 때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우시안 옥타브라고 한 것은, 이 옥타브라고 하는 것을 이게 여기에 있는 피라미드의 가우시안에 여기서부터 쭉 해서 스케일 쭉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다시 또 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스케일이 정확하게 프리퀀시가 2배만큼 올라가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시그마를 2배만큼 올라가도록 해서 요 밑에 있는 묶음 한 묶음을 하나의 옥타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옥타브가 다시 시작할 때는 가우시안의 스케일이 시그마가 2배만큼 증가되어 있으니까 샘플링 해가지고 반으로 줄여가지고 다시 또 옥타브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자, 그래서 가우시안 옥타브 한 옥타브를 만드는 것은 이렇게 아까 K가 S의 S분의 1승을 해가지고 시그마를 먼저 만들고 해가지고 가우시안 필터를 만들고 그거를 S번 적용시키면 항상 원래대로 2배만큼 시그마가 2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가우시안 필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커널을 계속 적용시켜가지고 컨볼루션을 하고 그걸 다시 또 옥타브라는 데다가 어펜드 시키고 그 옥타브에 마이너스 1을 한다는 말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 또 커널 적용시켜가지고 컨볼루션에서 또 만들고 또 어펜드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마지막에 있는 그 이미지에다가 계속 컨볼루션 해가지고 적용시키는데 얘를 S 플러스 2개만큼 한다. 이제 아까 왜냐하면 S 플러스 2개만큼 요거는 이제 S 플러스 2개가 아니고 S 플러스 1개죠. 레인지 S 플러스 2니까 S 플러스 1까지 0부터 S 플러스 1까지니까 전체가 S 플러스 2개만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옥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이제 보여줬는데, 그래서 드로우 옥타브하고 해서 보여주면 실제 우리가 가우시안 옥타브를 영상에 적용시킨 게 아니고 가우시안을 적용시켜 가지고 처음에 가우시안 입력 주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옥타브를 적용시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것에서 그 다음 해서 이렇게 레졸루션이 줄어들면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시오 한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1차원으로 끊어가지고 실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얘를 그냥 이 자석으로 보여준 거고,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얘를 이미지를 그리라고 하면 이 이미지에 가장 어두운 것과 가장 밝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0과 255로 매핑시켜서 그림을 그려주기 때문에 이래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가우시안 이 크로스 섹션 된 거를 가지고 1차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Y축을 동일하게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뾰족하게 돼 있는 애를 가지고 계속 적용시키면 점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크게 뭉개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넓게 쭉 뭉개져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도 해볼 수 있는데, 영상을 가지고 S를 5로 해서 이미지를 가지고 옥타브를 만들면 옥타브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가
그 다음 가우시안, 그 다음 가우시안, 가우시안 해가지고 쭉 해서 실제로 이제 제일 마지막과 제일 끝에 있는 애를 보면 이 S가 5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그마가 2배인 그러한 이제 이미지가 가우시안 블러링 시킨 이미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우시안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S가 5일 때를 예를 든 건데 S가 5일 때 정확하게 시그마가 2배의 시그마가 되는 영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다시 레졸루션을 반으로 줄여태려 가지고 그래서 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옥탑을 만들고 그래서 또 쭉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반으로 줄여태려 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이게 이제 만약에 아까 S가 5일 때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 얘가 이제 얘 레졸루션이 반으로 떨어뜨린 시그마가 2인 거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레벨의 옥타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3에 해당되는 애가 항상 여기서부터 2배만큼 시그마가 된 거고 얘를 반으로 줄여들어 가지고 그 다음 옥타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옥타브에 마이너스 세 번째에 해당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두 개씩 점프해 가면서 해서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서 다시 또 그걸 가지고 또 옥타브를 제너레이션 하고 피라미드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옥타브에 마이너스 3에서 또 이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옥탑을 몇 개 만드느냐? 이거는 뭐 이제 그 응용에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도그 옥타브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그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옥타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그마가 정확하게 2배만큼 되는 애들끼리를 하나의 옥타브라 그러고 그 옥타브에 또 그 다음 위에 또 레졸루션을 반으로 떨어뜨려가지고 다시 또 옥타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도그 피라미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다 거치면 이거는 이제 옥타브가 총 3개인데 옥타브 3개, 3, 옥타브 2, 옥타브 1, 옥타브 0. 그리고 이제 옥타브 0에서 옥타브 만들고 그 중에 얘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또 옥타브 만들고 근데 이게 레졸루션이 아까 이게 200 얼마에서 이게 100 얼마를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또 위에 올라가면 100 얼마에서 60 얼마로 줄어들었고 30 얼마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옥타브가 여기서 이제 0, 1, 2, 3 해서 4개네요. 그래서 이제 옥타브 4개를 가우시안 피라미드로 만든 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리마 디텍션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옥타브가 있으면 옥타브에서 우리 이미 이제 밑에 있는 S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S 플러스 그러니까 S개가 있으면 X개 밑에 위에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도구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키포인트 찾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내 바로 위와 아래를 가지고 하면은 27개가 되는데 27개에서 argmax라고 해서 27개의 픽셀에 13번째 13번째 위치가 있죠. 항상 이게 순차적으로 9개를 쭉 연결해 가지고 가장 큰 애를 구해보니까 가장 큰 애가 13번째 있는 애다. 그러면 걔가 가장 로컬 맥시마가 되겠어요. 그래서 걔에 해당되는 애만 있으면 걔를 이제 캔디데이트 어펜드 해가지고 이때의 XY 좌표값과 그 스케일 값을 저장해가지고 캔디데이트를 다 모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로컬 맥시마의 캔디데이트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픽셀 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되는데 서픽셀 로컬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이제 얘를 2차원 함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테일러 익스펜션 하고 거기서 얘가 1차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애를 찾으면 바로 x 햇은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 있는 값이 내려와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 로컬 맥시마라고 했는데, 여기가 가장 로컬 맥시마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다. 만약에 세 개의 픽셀 값이 있는데, 얘가 이렇고, 얘가 이렇고, 얘가 이렇다. 이렇단 말은 실제로 얘는 만약에 2차원 커브로 생각해 보면 원래는 이랬겠죠. 원래는 이랬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장 큰 값은 요 위치예요, 요 위치.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서픽셀 할 때는 항상 이런 기법을 써요. 그래서 어떤 원래의 그 샘플링된 점, 우리가 이제 이미지도 하나의 어떤 샘플링된 점이라고 보니까 그 샘플링된 점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커브가 어떨 것이다 하는 거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추정된 커브에서의 로컬 맥시마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X 해시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바로 방금 얘기했던 저 위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키 포인트를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건데, 이것은 저건 제가 1차원 상에서 보여준 거고 3차원 공간상에서 가장 큰 로컬 맥시마를 구하니까 X도 그렇고 Y도 그렇고 실제 스케일 값도 그렇고 다 특정 픽셀 값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때에 이 헤리스 디텍트에서 쓰는 H 값을 구해가지고 얘가 H 리스판스 얼마인지를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다 위에서 다 이미 구해놓은 거예요. 위에서 구해놓은 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가지고 실제로 얘가 H에 해당되는 거면 버리고 H가 아닌 애들만 갖다 쓰겠다. 뭐 그런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프트 디스크립터를 구하는 거는 아까 쉬웠죠. 그 해당되는 위치에서부터 주위에 16x16의 윈도우를 구하고 16x16에서 제일 위에 있는 4x4에 있는 것에 그레디언트 값을 가지고 히스토그램 구하고 각각 구해가지고 그냥 노멀라이즈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도 사인하고 뭐 이렇게 쭉 과정을 거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코드들을 여기에 일일이 다 작성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면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시키는 예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 이미지와 약간 옆에서 찍은 다른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래서 각각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픽셀하고 어느 것이 맞는지를 찾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에는 우연찮게도 다른데 그 디스크립터가 비슷해가지고 같다 이렇게 한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맞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 사실 우리 눈에 뻔히 얘는 잘못된 거고 얘는 맞고 이걸 금방 알잖아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얘들을 빠르게 걸러낼 것인가 그런 것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디스크립터가 있고 피처 위치를 정하고 그 피처의 디스크립터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동일한 피처도 찾을 수 있고 또 그 어떤 이제 이걸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뭐 AR 증강현실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찾을 때도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이미지와 동일한 이미지를 찾아라. 찾을 때도 이미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코레스펀딩 포인트를 아니까 얼마나 스케일 됐고 얼마나 회전됐고 얼마나 트랜슬레이션 돼 있어 거기에 요 이미지가 있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피처를 찾으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은 우리 8장을 다시 한번 리뷰를 전체를 다 했는데 요 레코딩 된 것은 다시 올리도록 하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학생도 있고 또 수업 안 듣는 학생도 있으니까 다 듣고 게시판에다 올리면 되겠습니다.